이제부터는 저희가 5차 국토종합계획 총괄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전체 설명드릴 순서는 이렇게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획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아까 계획사 인사 말씀에서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120조, 그 다음에 국토기본법 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계획, 시군계획 이런 하위 계획들을 하게 되겠고요. 또 각 부문별 계획들도 이거와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47년 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 중에서는 상당히 최장수의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4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에 그 계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보통 계획기간 끝나고 나서 2021년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게 그동안 관행적인 과정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계획 간의 어떤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다른 계획들에 앞서서 선행해서 계획을 앞당겨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통령 승인을 얻고요. 내년도부터 국토종합계획이 발효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외에도 국토종합계획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큰 방향을 제시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땡겨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국토종합계획은 47년, 46년 거쳐오면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20-30년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거의 쌍두마차처럼 해서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역할을 해왔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서 이제 인구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의 역할 변화를 지금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이게 1년 미리 땡겨서 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상위 계획으로서 다른 계획들하고의 계획 간 정합성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계획의 계획 지침이나 지표들을 설정해서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또 소통 협력 계획이라는 말은 썼는데요. 주로 어느 정도까지의 소통 협력이었냐면 설문조사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머물렀다면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계획 수립하는 과정 자체를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국민 참여단을 통해서 국토계획 헌장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헌장 안에 있는 6개의 가치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어주신 6개의 가치들을 국토계획의 요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가치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도계획 같은 지역계획들을 할 때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의견들이 있으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별도의 계획 전용 홈페이지를 계획 초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계획 제안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하는 그런 소통형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계획의 현안, 우리가 갖고 있는 국토의 현안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야기될 여러 가지 국토의 이슈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변하지 않는 목표는 균형 발전입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왔고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도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49%, 50% 전국 인구를 차지할 정도로 그 성과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드러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식조사나 전문가 의식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큰 국토의 현안 문제로 들어주는 게 격차의 문제입니다. 지역 간 격차, 또 주거 격차, 경제적인 양극화의 격차, 이런 문제들을 가장 큰 국토의 현안 문제로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거 이외에는 난개발과 과개발에 따른 국토 전반의 부조화 문제, 또 환경 훼손 문제 같은 것들을 두 번째의 현안으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5차 계획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 앞으로 국토종합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어떤 것들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랄지 또 저성장,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국토의 여러 가지 측면의 공간 구조, 또 국토를 이용하는 방식, 또 국토정책의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국토 이슈를 좀 저희가 분석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무색한 듯한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광주 호남권, 제주권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되게 청중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지역마다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절감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2040년의 인구 증감 지역을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2015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로 전망을 한 거고요. 이쪽 지역을 보시면은 서울만 파란색이고요. 서울은 이미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인구가 빠지니까 감소지고 있고 그 주변에 경기도랄지 인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우리 국토 전반에 있어서 큰 이슈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슈로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성장이 되면서 60년대, 70년대 우리 산업화, 도시화가 집중적으로 됐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로공단 같은 것들이 제일 첫 번째로 특정 지역으로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 산업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노후화가 시간이 지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국가의 경쟁력,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국토 이슈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분석한 겁니다. 노후 산업단지들도 이제 앞으로 2040년 되면 전체 산업단지의 거의 40%는 노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기후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대형 복합 재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말고 강원권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 취약 지역 전망을 보면은 동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취약 지역 전망이랄지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들을 미리 읽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필요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거는 최근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새로운 환경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번 5차 계획 또 앞으로 도시 지역 계획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몇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기술 개발, IoT나 AI 같은 첨단 기술 발달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도 여러 가지를 지금 할 수 있는 10년 전, 2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걸 느끼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국토관리 방식, 국토관리하고 결합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시티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첨단화된, 지능화된 그런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치관들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워라밸이랄지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주로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국조정책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기존에 중앙정부가 혼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던 때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 지자체, 그 다음에 국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양한 정책 주체들과의 협력과 경쟁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국토의 여러 가지 계획 이슈들로 제기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와 전략, 과제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현재 국토의 현안 문제, 그 다음에 현재도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토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20년 계획이지만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위기 내지는 국민들의 안전에 어려움을 야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서부터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획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한 겁니다. 우선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3터를 계획의 기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토대로 해서 4가지의 목표와 5개의 국토발전 전략 내지는 국토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선 4개의 정책 목표를 우선 보시면 국토의 현안이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한 좀 포용적인 국토를 상정하고 있고요. 또 저성장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력 있는 국토, 그리고 좀 더 품격 있는 국토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4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개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 정책 과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국토 전체의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4차 때에는 국토발전 축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U자축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컨셉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가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방이 주도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니즈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권형의 스마트 국토 공간 구상을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이 광역 단위에서는 글로벌 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해서 하나의 자립적인 공간을 형성하고요. 또 중소도시에서는 중소도시와 연접해 있는 여러 도시들이 하나의 연계 강소도시권을 형성해서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의 스마트 국토 공간 구상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구 증가, 성장과 개발을 이제는 전제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나 저성장에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상을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전략별로 여기에서는 19개의 정책 과제로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각 지역들이 개성을 가지고 좀 더 경쟁력을 갖춘 균형 국토 만들기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정책 과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각 지역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성, 개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오늘 이제 수도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도권의 좀 더 계획적인 성장 관리를 통해서 수도권은 이제 지방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한 글로벌한 도시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대도시권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고요. 지방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들하고 연계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그런 중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도시, 인구가 빠지고 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들하고 연합, 자율적인 연계를 통해서 균형 생활 거점 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단독 지자체들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연계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를 다양한 연계 협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화하는 그런 정책 과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자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건데요. 좀 더 이 과정에서는 지역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이 하단에 지역발전계획협약, 그 한국형 기획계약제도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런 형태들을 좀 더 확대해서 중앙지방의 다양한 협업체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도록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자율적인 연계 협력은 이러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교통 체계, 공유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지역들이 조금 더 협력하고 자립적인 경쟁 단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강소도시권의 예시로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혁신도시 연계형의 강소도시권 구상입니다. 오늘은 광원 원주의 혁신도시가 하나 해당이 되겠고요. 이러한 혁신도시는 이미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10년 넘게 지금 정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하나의 자립적인 균형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관광 자원들을 연계하는 그런 강소도시권 구상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일자리와 산업 기반들을 어떻게 갖추고 갈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전 같은 전략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는 전략들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또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 거점 도시의 도심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과 일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의 경우에는 좀 더 앞으로는 미래형의 복합 산업 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서 1터, 3터, 쉼터가 좀 더 근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OECD 국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통근거리, 수도권의 통근거리가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많은 시간들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 있는 국토를 만드는데 또 상당히 중요한 게 문화 자산입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문화 국토를 좀 더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체류 인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 오는 방한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80% 우리나라 오는 80%가 서울과 제주도에만 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광역 관광 루트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아까 노후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광지들의 대부분 한 70% 정도가 90년대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노는 방식들은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후 관광지들을 좀 더 재생하고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이니까 가능하겠는데 새로운 한류 문화들을 확산해서 좀 더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유치하신 분들을 또 지역적으로도 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균형 국토 만들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의 전략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국토 만들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물론 수도권은 해당이 조금 덜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 개발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도시 내 미이용,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유휴 부지를 좀 더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집약적인 도시 공간 조성 전략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그러니까 개별 도시가 아니라 도시권 단위로 대도시권 또 중소도시권 등 도시권 단위의 통합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도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 재편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구조가 많이 변화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갔던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30%가 1인 가구, 전남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1인 가구의 속성이 고령화된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수도권은 또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또 호남권하고는 다른 그런 속성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좀 더 포용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도록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과 연동하고 좀 더 확대해서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국가의 최소 기준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편안한 생활 공간 조성 전략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주거 공간들을 제공하자라는 것들을 정책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좀 더 포용성을 강화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생애 단계별 또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의 지원을 좀 강화하도록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적정 주거 기준이라고 해서요. 국가가 최소 주거 기준을 넘어서 국민들이 좀 더 적정한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적정 주거 기준의 도입과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기반의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은 고령자들이 본인들이 일한 데서 이격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고 또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미래형 주거 서비스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안전의 문제인데 이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우려, 오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은 재난 발생 전후만 국가가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전주기 방제 체제를 구축해서 대형 재난에 좀 더 예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이게 다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제 체제 구축이랄지 또 이러한 과정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능형의 국토 방제 기반을 구축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하단에 있는 그림은 국토 라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지하 매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매력 국토 만들기. 아까 품격 있는 국토 만들기 품격 있는 국토 만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은 계획적으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용도 지역의 재편을 좀 더 유연화한다든지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좀 매력적인 그러한 공간, 국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힘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공공 디자인의 역할을 지금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공공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해서 품격 있는 국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과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도로나 철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더 다기능화하고 경관을 고려한 그러한 인프라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구상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국가 경관도로 구상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력 있는 경관을 전략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환경 문제는 지금 환경부와 같이 연동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하고 함께 제5차 국가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토의 여러 생태축을 좀 더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과제를 담았고요. 지금 당장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이랄지 이런 것들을 도시 공간 구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나 산책로, 또 도시 숲과 같은 그린 인프라들을 최대한 확충하고, 또 이걸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들을 넘어서 뭐 10분 이내에 공원에 접근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접근성에 최대한 고려하도록 정책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좀 더 국제 간의 협력, 동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지금 현재 함께 연동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토의 생태축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처, 범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행을 정책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국토의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 토지 자원, 또 산지 자원, 수자원, 해양 자원, 에너지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원들의 미래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에너지 낭비국으로 지난주에 채택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식도 함께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를 정원화하는 그런 요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양 자원에서는 이제 여기는 좀 해당은 없지만 섬 자원이랄지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섬 자원 잠재력을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형의 국토공간 조성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정책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전략은 인프라에 대한 전략입니다. 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그런 국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형 순환형의 교통망을 완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기관망 계획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근데 기존에 65% 세븐 바이 나인의 65%는 이미 진행이 됐고 이미 다 완공이 됐죠. 이거 이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통해서 국토 전체를 네트워크 국토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 있어서 단절 구간, 또 우회율이나 혼잡률이 높은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교통체계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 교통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잡 개선이랄지 오른쪽에 있는 개념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교통수단 간의 연계 환승을 좀 더 효율화함으로써 실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들을 정책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KTX나 공항과 같은 물류 거점들을 지역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매개로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공항 경제권이랄지, 그 다음에 기차나 지하철 같은 교통시설을 좀 더 지하화해서 좀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들은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유형화가 됩니다. 생활 SOC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또 안전 안심 SOC, 혁신 성장 SOC, 각각의 인프라 유형에 따라서 통합 관리하고 성능을 고도화하는데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교통 취약 지역이나 교통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인 교통 정책을 강화하도록 정책 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존의 도로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아마 현대 기아차가 2020년이면은 자율주행차의 레벨 2 정도까지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산업계의 수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마트 도로나 스마트 하이웨이 같은 그러한 인프라들을 좀 더 미래형의 교통체제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도의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속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금 KTX가 지금 300km 목표인데요. 이제 하이퍼루프가 되면 600km, 1200km까지도 물론 이제 나중에 수요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교통시설에 대한 구축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스마트 도시는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스마트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스마트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 전략입니다. 한반도 전략인데요.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만들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5차 계획 기간 동안에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 특구랄지 공동 사업들을 좀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서 남북 간을 연결하는 그러한 교통 인프라들을 정책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물류 네트워크들하고 연계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루프가 된다면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반이면 일일 생활권 시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대륙 연결형 또 개방형의 국토 네트워크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 기반을 전체적으로 올려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 계획 기간 동안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랄지 또 수출,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이 정책 과제로 담아봤습니다. 이상에서 5대 전략 또 19대 정책 과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의 공간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원이 딱 달려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문계획이나 또 시도계획과의 종합성을 통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또 계획 지표나 계획 지침을 통해서 이걸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제도와 연동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계획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는 아까 연계와 협력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일 지자체를 넘어선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인 국토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광역적인 국토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좀 더 제도화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연합이랄지 조합,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좀 촉구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획 지침을 통해서 부문 계획들 또 지역 계획들하고의 정합성 또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정책으로 다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공청회가 3번째 지역 공청회입니다. 이제 한 군데만 남겨두고 있고요. 7월 중에 공청회가 마치면 이제
중앙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대통령 승인을 얻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